자, 7월 7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문법의 변화가 가장 치열하게 있었던 부분이고요. 문법 구조가 좀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기존의 처리 방식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되고서 1초 후에 당신의 추첨 결과는 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거예요. 1초 후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기능은 set timeout 함수를 써서 1초의 딜레이가 걸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뿌리고 나서 1에서 9 사이에 대한 랜덤 값이 짝수면 당첨, 홀수면 꽝인데 이 결과를 다시 3초 후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1초 후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3초 후에 추첨 결과가 나오는 거죠. set timeout을 만약에 set timeout을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를 해놨다면 같은 시점에서 앞에 거는 1초 후에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set timeout은 같은 시점에서 3초 후에 실행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확하게 1초 작업이 끝난 이후에 3초를 카운트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 API 중에 보면은 콜백 함수를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콜백 함수의 어떤 처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후속 처리의 로직이 이 콜백 함수 마지막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1초의 작업이 끝났다, 1초 후에 작업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콜백인데, 그럼 그 1초의 작업이 끝난 직후라는 걸 의미하는 거는 이 콜백 함수의 마지막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set timeout 안에 set timeout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 말은 콜백 함수 안에 또 하나의 콜백 함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jQuery 스타일이 이런 코드가 되게 많아요. jQuery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jQuery 코드를 보면은 처음에 펑션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단 콜백 하나 넣고 시작한 거죠. 이 안에서 어떤 요소를 클릭했을 때 $hello라는 아이디를 갖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 펑션 하고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이제 어떤 후속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백엔드와 연동을 하기 위한 AJAX 처리다 라고 하면은 뭐 $AJAX 라고 하면서 여기에 JSON 열고 그래서 뭐 on success function 하고서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요. jQuery 코드가 이런 식의 스타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jQuery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지기가 쉬워요. 물론 jQuery도 화살표 함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바꿔도 돼요. jQuery도. 자, 어쨌건 그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은 콜백 함수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겹겹이 직렬화된다라는 거죠. 이 현상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요 1번 예제는 기존에는 이렇게 코드가 지저분한 상태로 작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시나리오 파일이에요. 뭐 이거를 굳이 실습해 보실 이유는 없어요. 어쨌건 실행을 해보면 추첨 중이라고 나오고 1초 후에 추첨 결과는 그 다음에 3초 뒤에 결과가 뜨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ES6로 넘어오면서 이런 스타일의 문법을 해서 탈피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콜백 함수의 결과로서 실행되는 코드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처리하게끔 하려고 문법의 그 개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프로미스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미스라고 하는 문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작성 규칙이에요. 자, 똑같이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함수는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프로미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내장의 API 중에 하나인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뭘 하는지는 아직 우리가 살펴봤지 않았지만 const p는 new promise라고 하고서 생성자에 뭔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p 해주는 이 함수의 역할은 이거예요. promise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 그러면은 요 p는 굳이 선언 안 하고 return new promise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 어떤 논리적인 코드 알고리즘이 아니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작성 규칙이에요. 근데 좀 고급진 규칙이에요. 자, 이 함수 안에서 뭘 하느냐? new promise라고 해서 객체를 리턴하는데 이 promise는요. 생성자 파라미터로 콜백을 받습니다. 이 콜백 함수는 프로미스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호출당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때 리졸브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리젝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콜백 안으로 주입이 돼요. 그럼 이 안에서는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에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차를 두고 작동하는 비동기 작업을 구현을 합니다. 그럼 이 작업은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에 상관없이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해요. 프로그램은 그냥 지 갈 길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작동을 한 다음에 작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을 했다면 이 리졸브를 호출합니다. 실패했다면 리젝트를 호출합니다. 리졸브와 리젝트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는 딱 하나만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보가 여러 개 필요하다면은 제이슨으로 묶어서 주시면 돼요. 그럼 제이슨 객체 하나니까요.
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하시는 거고요. 이 함수는 무조건 요 구조는 가져가야 돼요. 이 구조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성공했을 때는 리졸브를 호출하고 실패했을 때는 리젝트를 호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get lucky result를 호출하면은 my promise라고 하는 데가 리턴 되는데, 이 my promise는 얘가 리턴 되는 거죠. 얘가 통째로 리턴 되는 거죠. 그럼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이 콜백 함수는 호출이 돼요. 그 다음이 웃겨요. 자, 다시 한번 진짜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이거는 이해고 뭐고 없습니다. 이해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my promise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3개의 메서드를 연달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메서드는 각각 콜백 함수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 then한테 연결한 이 콜백은요, 언제 호출되느냐? 프로미스 객체 안에서 리졸브가 호출되면은 이 리졸브는 then에 연결된 콜백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객체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받을 때 구조분해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이슨 객체 하나예요. 뭐 콘스트 j는 한 다음에 제이슨 객체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다가 j를 줬다. 그럼 요 then에서도 받을 때 j라고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요 j가 결국은 이거니까 j.msg, j.a, j.b, j.c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조분해한다라고 하면은 콘스트 msg, a, b, c는 j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그러면 요 파라미터 받은 j 어차피 구조분해 할 거면 처음에 파라미터 받을 때부터 이렇게 구조분해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요즘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코드 유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변수 받아서 이렇게 딱 한 번 전달하고 말 거면 j 생략하고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축약 문법의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건 오늘까지예요. 제가 거의 한 3주 정도 여기에 공을 되게 많이 들였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요 then에 연결되는 이 콜백 함수는 작업이 성공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작업 성공에 대한 그런 후속 처리를 구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젝트가 호출됐다 라고 하면은 얘는 캐치에 연결된 콜백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리젝트에 전달되는 이 제이슨 객체는 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MSG는 꽝이라고 출력을 할 거고 D는 -1, E는 -2가 되겠죠. 이 MSG는 그냥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ABC랑 DE는 부가적인 정보는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됩니다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리는 성공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초 뒤에 당신의 추천 결과는 이라고 뜬 다음에 이제 결과가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되게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프론트엔드 개발의 어떤
분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굳이 나눈다면. UI를 이제 구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전 퍼블리싱에 더 가까운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와의 연동을 구현하는 거. 이 백엔드와 연동을 하는 기술을 AJAX라고 하는데요. 이 AJAX는 비동기 처리가 무조건 필수예요.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랑 얼마만큼 연동을 많이 하느냐? 화면상에 보이는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백엔드랑 연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콜백 함수가 너무나 많이 난무하니까 이제 그게 코드가 복잡해져서 이제 콜백 헬이라고 불렀던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탈피하고자 만든 게 이 프로미스라고 하는 문법인데, 보통 이제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요 함수 있죠. 이 함수는 보통 이제 어디에선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만 이렇게 가져간다. 실제적으로 코딩할 때는 우리는 요만큼만 코딩하는 거예요. 프로미스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어디에선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거고요. 근데 콜백 함수 안 만들겠다고 해서 등장한 문법인데, 이것도 콜백 함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옛날 방식이랑 뭐가 틀린지 차이가 잘 안 나요. 그래서 ES7에서 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요. 프로미스를 리턴하는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거는 누군가 만들어서 준다 그랬죠? 대신에 결과를 처리하는 이 부분의 문법이 바뀝니다. 그 방식을 async await라고 합니다.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화려한 문법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제를 async await 방식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랜덤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 lucky result는 그대로 있습니다. async awai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함수를 하나 또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특수한 함수예요. 펑션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함수 앞에 async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함수는 비동기를 처리하는 영역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추가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옛날 문법책 아무리 뒤져봐도 이 키워드는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데 예외 처리가 필수입니다. try, catch, finally. 이 안에서 결과를 받을 변수라는 선언해요. 비동기 처리가 성공했을 때 전달되는 결과를 저장할 변수라는 선언해요.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호출합니다. result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await 키워드를 붙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업이 성공했을 때 리졸브로 호출한다 그랬죠? 그럼 이 리졸브에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가 리절트로 리턴됩니다. 리졸브한테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가 여기로 리턴됩니다.
작업이 성공되어 프로미스 객체 안에서 작업이 성공하여 리졸브가 호출되면서 주입된 파라미터가 리턴됩니다. 여기서 그냥 결과값 이렇게 한번 출력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안에서 작업이 진행되다가 리젝트가 호출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에러로 감지하고요. 그냥 캐치로 띱니다. 프로미스 객체 안에서 작업에 실패하여 리젝트가 호출되면 이 블록이 실행돼요. 리젝트에 전달된 파라미터는 에러 객체 2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리젝트에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는 2가 돼요. 마지막 파이널리는 이제 성공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마무리되는 처리죠. 네. 보통은 이제 작업이 성공한 경우 그에 대한 후속 처리는 트라이 캐치 밖에서 주로 수행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작업이 실패했다면 더 이상 뭔가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실패한 경우 함수의 종료를 위해 리턴 처리를 해요. 근데 이 캐치에서의 리턴이 좀 웃긴 게, 보통 우리가 함수 안에서, 지금 이거 async 함수잖아요. 함수 안에서 리턴하면은 그 즉시 실행 중단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캐치에서의 리턴은 즉시 중단이 아니고 파이널리를 실행하고 중단시켜요. 자, 근데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 이 헬로는 그냥 함수죠.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 실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작동하면 당첨입니다. 계속 당첨되네요. 꽝도 한번 나오죠. 예. 여기 꽝이라고 출력된 게 지금 에러가 떴다라는 건데, 그래서 요게 지금 에러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금 꽝이라고 했다라는 게 지금 여기가 출력됐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리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나왔죠. 이 리턴은 얘를 먼저 실행하고 들어가요. 캐치에서의 리턴은 파이널리 블록 실행 후 작동합니다. 자, 이런 거 지금 프로미스를 리턴해 주는 거는 누군가 만들어서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 async 함수와 얘를 호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현하셔야 되는 몫이에요. 백엔드랑 연동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들어가고, 웹페이지 하나당 백엔드랑 연동하는 거는 뭐 적으면 3개, 4개, 많으면 10몇 개씩 들어가요. 페이지 하나당. 실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코드는 거의 이게 다라고 보셔도 돼요. 디자인 코드는 기본인 거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듦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또 추가를 해요. 여기 밑에 제가 샘플로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펑션 월드라고 만들고 얘를 보통 월드라고 호출하,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얘를 익명함수로 만들면서요, 괄호로 묶어요.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괄호를 하나 열고 닫습니다. 옛날 jQuery 코드에 이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즉시 실행 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걸 또 화살표 함수로 바꿔요. 펑션 떼고 여기다 화살표 들어가죠. 자, 그럼 위에 붙어 있는 여기도 즉시 실행 함수로 바꾸면 펑션 키워드 일단 익명함수 스타일로 바꾸고요. 전체를 괄호로 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펑션 키워드 빠지고 화살표 들어가면 이제 이 즉시 실행 함수는 바로 자동 호출됩니다. 이 문법 구조는 진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리액트 들어가면은 예제 하나에 한 서너 번씩 나올 거예요. 나중에 후반부 가면. 자, 제가 지금 이거 3번 예제 파일은 조금 이제 주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드리면서 디테일하게 달아서 지금 받으셨던 파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설명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것만 지금 이미지로 따로 떠서 다시 한번 배포할게요. 네, 3번 파일만 지금 배포해 드렸고요. 요거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